거래소에서 통계 내서 달라고 했는데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게 김남국 의원의 설명이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래소 말보들. 이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김 의원 본인 요청 없었고 진상조사단 요청만 있었다. 본인이 직접 요청하면 제출하겠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몇 분의 얼마의 내역이 이체가 되고 이게 다 지금 밝혀내고 있어요. 예. 이런 거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몇천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넘어간다면 예. 이건 국민들이 저는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봐요. 자료 기다리는데 탈당을 했다. 민주당에서 나온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법사위 안 나오고 인터뷰만. 오늘 국회 법사위가 열렸는데 여기에 김남국 의원이 불출석했다 그러죠. 법사위원인데요. 그리고 어제도 그러고요. 언론을 통한 유튜브 채널을 통한 무슨 인터뷰 이런 내용은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 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은 꾸려졌어요. 그리고 이 진상조사단에 속한 의원 오늘 뭔가 얘기를 좀 내놨는데요. 지적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진상조사단에서는 재산 공개 자료와 함께 변동 내역을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변동 내역에는 보통 보면 코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코인이 포함됐을 경우에 어떻게 변동되었는지에 대해서 양식까지 정해가지고 요 양식을 세워달라. 네. 고 요청을 했었고 네. 그걸 기다리는 와중에 일요일 날 탈당을 하신 겁니다. 어제 유튜브 방송에 나간 걸로 봤을 때 그 방송은 본인의 주장과 진술을 위한 것입니다. 네. 저희들하고 연락을 하지 않은 채 네. 그랬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그런 보입니다. 법적인 책임하고 정치적인 어떤 도의적 책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문제로 우리 당에 누를 끼치고 여러 피해를 보는 것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요. 그래서 탈당해서 제가 여러 가지 모든 의혹을 홀로 광야에 서서 이것을 다 의혹을 해소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무겁지만 어려운 결정을 좀 내리게 됐습니다. 전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한 뒤에 민주당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통하는 유튜버가 운영하는 채널에만 나옵니다. 다른 언론 인터뷰는 없어요. 거기에 나와서 본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더 이상 당은 못 믿겠고 이제 유튜버들과 지지자만 믿고 가겠다. 이런 뜻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상황. 글쎄, 저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예. 지금 제가 이제 뭐 YTN 기자라든지 뭐 MBN 기자라든지 예. 또 MBC 기자라든지 이런 분들 이제 들어 연락을 받고 예. 자기네들이 이제 궁금한 부분 이제 질문을 전화를 하기도 하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데 답변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그 예. 기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고 이제 말하자면 유튜브 나가가지고는 예. 하고 싶은 이야기들 상당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고 싶은 이야기들 안에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좀 들어 있고 예. 정확한 이야기라면은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금방 들통날 거짓말들을 또 유튜브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것이 어떤 메시지를 발신을 해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도 결코 좋지 않은 그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도 소명하고 설명해야 될 일들이 많을 텐데 예. 한 번 거짓말하는 걸로 인식이 돼버리면 추후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지경에 다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도 한 번쯤은 그동안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김남국 의원하고는 같은 소속 정당의 동료 의원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또 후배 의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평소에도 자주 접하시고 가깝게 지내는 뭐 이런 사이로 알고 계신데 조금 실망을 좀 많이 느끼셨나요, 이번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야 뭐 얼마든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정치하는 집단에 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도 예. 그렇다면 적어도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예. 시각을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감도 얻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을 해가지고는 국민들의 분노를 더 키울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을 위해서라도 어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같은 당의 동료 의원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전달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홍석준 국민의힘 네. 의원님, 지금 김남국 의원이 탈당 이후에 인터뷰를 한 이 유튜브 채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자주 나갔던 그 진행자와 질문을 주고받고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은 궁금한 점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위주로 너무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고요? 그 지금 김남국 의원 이제 별명이 꼬꼬무잖아요.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 의혹인데 사실 지금 김남국 의원 사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예. 지금 분노를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위선적이었다. 또 뭐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에 전념하지 못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수많은 또 법적인 문제도 지금 걸려 있지만 그럼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가장 국민들로부터 분노와 예. 또는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이런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예. 거의 대부분 자꾸 이게 자꾸 덮으려 하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이 나온다. 지금 저것도 곧 거짓말인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그 거래를 한 게 이제 소액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수천 원이다. 상임위 중에 뭐 거래한 얘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뭐 소액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대려고 하니까 심지어 이제 김어준 방송 진행자마저도 그밖에 아니냐 못 믿는 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뭐 전부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특정 어떤 지갑에 있는 시점에서만 하더라도 벌써 몇 천만 원짜리인 게 드러났고 아무리 봐도 소액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김남국 그 의원이 이제 그 국회의원은 부업이고 지금 코인 투자가 가상화폐 투자가 전업이라고 했는데 그 말도 잘못된 것 같아요. 일개 지금 김남국 의원은 가상화폐 일개 전업 투자가 아니라 예. 가상화폐계 어떻게 보면 큰 손 왕급 되는 그 정도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예.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국회 전체의 어떤 불신 그리고 개인과 민주당에는 엄청난 국민의 어떤 비난을 계속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민주당은 사실은 발칵한 상황이죠. 근데 탈당을 했어요. 근데 탈당 전에는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 윤리 감찰을 한다는 지시도 있었는데 지금 과연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 뭐 나오는 말은 당사자 본인의 협조가 없다라면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뭐 이런 의문제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요. 김남국 의원이 탈당 전에 자료 제출, 그러니까 당에서 뭔가 조사를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 자료 제출 건을 놓고도 약간 뒷말이 나올 수 있는 대목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출 요청된 자료 중에 이용 거래소, 그리고 전자지갑, 거래 코인 종목, 수익 등 이런 거래 현황과 관련해서는 조사단이 관련된 요청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제출을 했고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래 내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하루에도 이게 체결이 1개, 2개, 100개, 1000개 막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쪼개져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다 취합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거래소에 통계를 내서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현장에서 다 열람해서 보여드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앞서서 당에서는 뭔가 제출이 안 됐다. 그리고 어제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그 유튜브 채널에서 낼 거 다 냈다. 다만 뭐가 복잡해서 뭐 취합하는데 뭐 시간이 걸리다 약간 이런 취지 설명을 했죠. 자, 근데 거기서 한 대목이 있습니다. 거래소 얘기를 했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했어요. 거래소에서 통계 내서 달라고 했는데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게 김남국 의원의
설명이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래소 말보대. 이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김 의원 본인 요청 없었고 진상조사단 요청만 있었다. 본인이 직접 요청하면 제출하겠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저는 이제 그 예, 소정욱 변호사,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저는 이제까지 그 김남국 의원의 해명 중에요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금이든 또는 이제 주식이든 코인이든 예. 본인이 거래 자료를 달라면 안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대로 여기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빤하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이렇게 번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요청이 없었던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과연 이렇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당사자는 그러니까 이런 취지였어요. 너무 거래 내역 이게 정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냐고 시간이 걸렸다. 약간 이런 취지 설명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리할 게 뭐 있습니까? 모든 걸 달라고 하면 주는데. 다 달라고 굳이 하면 되는데. 그럼 이게 김남구에는 자기한테 아주 불리한 거는 빼고 유리한 거면 이게 골라서 달라고 이러려니까 이게 못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모든 거래를 달라고 하면 이게 다 준단 말이죠. 그래야만 이게 그 불법을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게 이번에 탈당은요.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과 예. 그다음에 김남구 의원이 짜고 치는 위장 탈당, 꼼수 탈당, 꼬리 자르기 탈당 예.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이게 그 민주당 지도부도 문제예요. 예. 왜 그 탈당기 하나 내명이 탈당이 됩니까? 그거 이게 보류 안 하고 징계 제명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복당도 못할 거 아닙니까? 예. 김남구 의원이 이게 2번이나 잠시 떠난다? 그러면 이게 잠시 못 떠나게 영구 제명을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진정성이 있으면 여든 야든 합쳐가지고 예. 우리 국회 윤리라고 있잖아요. 예. 이제까지는 이게 유명무실한 기구지만 예. 만약에 여야가 합쳐서 징계를 윤리하면 이게 제명이 됩니다. 그렇죠. 안 될 거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김남구 의원이 법사위 출석도 안 하고 아무 의정 활동도 안 하고 예. 있는데 이게 굳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빨리 이게 저는 그 월급도 이게 국민의 혈세입니다. 예. 국민이 상임위 시간에 또는 이게 본회의 때 코인해라고 이게 월급 줬습니까? 저는 빨리 이게 그 사퇴를 민주당도 국민의힘 합쳐서 예. 의원직 사퇴를 시켜야 예. 그나마 이게 국민들의 분노가 좀 가라앉는 거고요. 이번에 그 상임위 해명도 보세요. 몇천 원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제가 이게 더 분노가 나는 게 차라리 몇십억이면 상임위 중요보다 몇십억이 중요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몇천 원 벌라고 그 한동훈 장관 청문회 상임위 때 몇천 원 벌라고 고인합니까? 정말 이게 저는 김남구 의원이 아직도 이게 제대로 반성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요 사안과 관련해서요, 이 코인 전문가가 내놓은 의미심장한 분석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거래소 내부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많은 정치인 그리고 친인척 등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뭔가 거래는 다 파악이 되니까. 김남국 스캔들이 아닌 대형급 스캔들로 커질 수도 있다. 어마어마한 게 있을 수도 있다.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거래소 상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데이터를 검찰이 확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요. 박원석 전 이거는 대형 스캔들. 몰라요. 과연 이게 있는 거지만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뭐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니까는요. 예. 반드시 저렇게 된다고 저희가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그 데이터를 내부 데이터까지 다 확보를 하게 되면 예. 어떤 코인을 어떤 상대방과 어떤 방식으로 거래했는지, 그게 다 그 나타나겠죠.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예.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다. 때문에 수사 범위가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될 수 있고, 예. 이게 이제 FIU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상거래로 포착을 해서 검찰에 통보를 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금융정보분석원이 이상거래로 포착해서 통보한다는 의미는 자금 세탁의 혐의가 있을 때 그 이상거래로 포착을 합니다. 때문에 검찰도 이번에 이제 부정수익을 은닉했다라는 예. 불법 수익을 은닉했다라는 예. 혐의를 영장에 적시를 했어요. 그렇죠. 세 가지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있다. 그렇죠. 그래요, 범죄 수익 지금요. 은닉 혐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범죄 수익 은닉 혐의까지 이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된다면 이건 혐의가 이제 굉장히 커지는 거죠. 단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거나 뭐 일부 예. 뇌물을 받았거나 하는 차원이 아니고 코인 시장에서 불법으로 그 범죄적인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그걸 은닉한 혐의를 지금 검찰이 두고 있는 거 그거는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돈 세탁입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는 데다가 그러면 이제 김남국 의원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범죄 수익에 가담한 뭐 사람이 됐든 뭐 예. 단체가 됐든 기업이 됐든 여기까지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데 실제 수사가 거기까지 갈지 예. 김남국 의원이 이제 그런 정도의 불법 행위까지 가담을 했는지는 뭐 지금 저희가 단언해서 보기는 어렵고 그러나 이제 압수수색을 검찰이 3번 영장을 청구한 끝에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3번째 만에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기 전까지 2번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때는 다 법원이 그걸 수용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공론화되고 또 김남국 의원이 앞서도 지적을 해주셨겠지만은 내놓는 해명마다 사실과 다르다는 게 자꾸 이게 이제 확인이 되니까 자꾸 다른 설명을 내놨다. 네, 법원으로서 검찰로서도 영장을 청구 안 할 수 없고 법원으로서도 그 영장 그 발부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게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정치권 인사들 여기 나온 패널분들도 지금 상당히 뭔가 의심스럽다는 얘기는 일관되게를 다들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이 여야에서 특히 이제 법사위 소속이잖아요. 김남국 의원이. 그와 관련해서 또 지금 여당에서도 좀 목소리를 좀 내고 있거든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저는 정말 잘못 대응하고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내가 잘했다 억울하다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국민들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뭐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몇 분의 얼마의 내역이 이체가 되고 이게 다 지금 밝혀내고 있어요. 예. 이런 거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몇천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넘어간다면 예. 이건 국민들이 저는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봐요. 현재 김남국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김 의원이 법사위 위원직을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이 기관들을 상대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노후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에게 촉구합니다. 역대급 딴짓으로 더 이상 국회 법사위를 욕보이지 마시고 하루빨리 법사위원직을 사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법사위원 자리까지 이제 논란이 됐네요. 박원석 전 의원님 짧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거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그 이거 뭐 수사 기관을 담당하는 법사위원회에 있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논란이 과거에도 종종 있었죠. 민주당 예. 추강욱 의원도 있었고 예. 간혹가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수사를 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게 법사위에 있는 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예. 이런 지적도 있고 또 코인과 관련된 이 규제기관이 뭐 금융위도 있고 금융정보분석원도 있지만 법무부도 일정한 규제기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정하게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법사위에서는 사실은 모든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을 다룹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는 이 코인 관련 규제 법안이나 또 그걸 양성화하는 법안이나 이런 법안도 법사위에서 다룰 수 있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이런 논란을 빚은 당사자가 그걸 이제 다루고 심의한다는 것도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저기 걸리네요 이게. 그래서 아마 뭐 사보임을 당사자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예. 저런 경우에 뭐 의장이 무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뭐 사보임을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의장이 좀 뭐랄까요? 지금 여당에서 계속 목소리 내니까 국회의장도 아마 고민을 하겠죠. 이걸 어떡하지? 뭐 이런 건데요. 지금 화면에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전재수 의원님 저 자막 좀 봐주세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일요일 날 쇄신 의총을 열어서 늦게까지 하고 결의문이 나왔거든요. 각오를 밝힌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말이 지금 이런 정도면 진상조사가 어렵다. 그러니까 비명계 쪽에서 아니 결의문 잉크도 안 말랐다 지금 나온 지가 얼마 됐지 벌써 이런 소리를 하는가? 뭘 해보라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뭐 협조 안 하면 못한다 진상조사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냐? 그 당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예. 그렇다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상당히 좀 난처한 상황인데 저희들이 쇄신 의총을 할 당시 엊그제 일요일 날 할 예. 때는 사실은 이제 검찰의 강제 수사라든지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시작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과 관련해 가지고는 김남국 의원의 문제가 정치적 책임 또는 도의적 책임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면 예.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 수사가 진행되는 이 국면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문제가 사실은 정치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서 형사사법적 영역에 이미 들어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게 민주당의 윤리감찰단을 통한 어떤 진상조사가 어떠한 그 유효성을 가질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의문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면 모르겠지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 당의 윤리감찰 기구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검찰이 강제 수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검찰이 가능한 빠른 속도로 수사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돈봉투 의혹 사건하고 똑같이 된 겁니까? 검찰 쪽에 달려있다?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당이 설치한 이제 윤리감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한계는 이제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조직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떤 정치적 행위에 가까운 그런 이제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형사사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면 사실은 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무책임하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약간 곤혹스럽고 난처한 약간 이런 표정이 좀 묻어납니다, 지금요. 난처합니다.